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을 퇴사하고 유튜버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절대로 정답이 될 수는 없고 누군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없어요. 뭐 그냥 하나의 의견 정도,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인데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해서 제가 퇴사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금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금리가 8%일 때 삶과 금리가 1% 저금리 뭐 2%일 때 삶이 서로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과거에는 경제 성장도 빨랐고 금리도 굉장히 높았죠. 뭐 8%씩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1억만 모으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1억 모아서 통장에 넣어서 복리를 받으면은 그 불어나는 속도가 10년, 20년 되면 복리의 마법이라고 스노우볼 효과 아시죠? 이렇게 굴리면은 나중에 끝에 가면 엄청 이렇게 커진다. 마법의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히 저축하는 삶을 사는 게 맞았어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마법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1억을 종잣돈이라고 생각하고 모으자, 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억만 모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1억을 모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금리가 높은 시대의 삶은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저금리 시대의 삶은 앞에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아요. 꾸준히 저축을 한다면 정말 티끌 모아서 티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앞으로 나아질 보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게 회사가 월급을 적게 준다, 많이 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사람들 씀씀이 있고 저축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생활을 끝까지 이어갔을 때, 끝에 얻어지는 보상이 얼마나 클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앞에 높은 금리에는 끝까지 버텼을 때, 뭐, 20, 30년 버텼을 때의 보상이 굉장히 컸다면, 저금리 시대에서는 끝까지 버텼을 때 보상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까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고, 만일 보상이 작다면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끝까지 갔을 때 만일 보상이 별로 없다, 보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지를 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뭐 과감하게 좀 선택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부분인데요.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이제 근무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물론 이제 회사에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만큼 그 이상 일을 해야죠. 돈을 만일 뭐 200만 원을 받았다. 회사에다가 200만 원 이상의 일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회사도 돈이 남고 돌아가게 되니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돈으로 계산을 했다고 치면은 시간이 더 비쌀까요? 돈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시간이 더 비쌀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면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돈은 시간으로 때로 살 수는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중요한 것을 가치를 봤을 때 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삶. 사실은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불안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뭐 몇십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정말 몇 배 이상, 뭐 대여섯 배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출퇴근 시간, 뭐 하루에 저는 3시간씩 이상 썼으니까 그것도 다 저의 시간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거죠. 만일 이것을 연봉으로 계산했다 치면은 저는 적어도 한 2,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나에게 투자를 하고
뭔가 다른 경험을 한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발전하고 또 여기 이렇게 컨텐츠에 담아내서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출퇴근 시간만으로만 해도. 그리고 저는 좀 회사 생활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성실히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성실히 하시는 분들은 주말도 반납을 하고 나가시죠. 이 주말이라는 건 내가 쉬는 시간 역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쉬는 시간까지 모두 뺏기기 싫다고 저는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런 소중한 시간은 만일 그때가 지나가면은 다시 돈이 많아도 나중에는 그때 그 시간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두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이 유튜브가 좀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번째로는 경쟁인데요. 일단 회사에서의 경쟁은 굉장히 소모적이잖아요. 특히 대기업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누가 더 잘했느냐라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떨어뜨리느냐 이런 경쟁이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은 연봉 6천을 받는 과장 2명이 있다 라고 치면은 경쟁을 해서 한 명이 떨어지면은 6천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급하면서 연봉 한 2천, 3천 늘어나고 나머지 3천, 4천은 이제 회사가 가지는 거죠. 경쟁자를 떨어뜨리고 진급을 한 사람은 떨어뜨린 사람 일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일은 2배로 늘어나고 어떤 경쟁 구조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물론 이제 그걸 도망갔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이런 경쟁을 하기에는 이어나가기에는 좀 마음도 사실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이라는 것은 특히 거대 자본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에 있는 무엇이 됐던 사람이 됐던 물건이 됐던 자산이 됐던 설비가 됐던 이런 거 모든 것을 갈아가지고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고통은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자본이라는 것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법에서 어떻게 하고 뭐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들어가서 진짜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낼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고 회사에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용기도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근사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게 영혼 없는 자본 앞에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영혼이죠. 영혼을 지켜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경쟁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도 있고 뭐 자신의 내면의 그런 굳은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지킬 수 있을 텐데 저는 좀 그렇게 엄청 강인한 뭔가 의지라고 할까요? 영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죠. 저보다는. 도망쳤다고 하면 뭐 도망쳤다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물론 제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딱히 없지만 마지막으로는 어떤 공정성인데요. 이거는 저만 느끼는 건 아니고 뭐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한 경쟁이 이제 너무 과열되니까 이제는 그 경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과열되면은 막 반칙하고 뒤에서 백태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경쟁이 과열되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경쟁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증거가 없어가지고 뭐 회사의 비리를 터뜨리겠습니다. 뭐 회장님이 몇십억을 어디다 그냥 썼습니다. 뭐 이러고 뭐 회장님 아들이 뭐 몇 억짜리 차를 그냥 샀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뭐 증거가 없네요. 뭐 실제로 그걸 제가 보기는 했지만 그런 것을 보긴 했지만 누가 뭐 어떻게 채용이 됐다 이런 걸 보기는 했지만 눈으로 보긴 했지만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카더라 통신으로 좀 얘기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채용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게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자신의 뜻을 펼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뭐 유튜브는 좀 간단하잖아요. 제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제가 올리면은 뭐 사람들이 보면은 좋고, 뭐 안 보면 안 보는 거고, 이게 공정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에서 어떤 로직으로 짜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래도 유튜브에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정한 것 같아요. 평가 시스템이라고 할까? 물론 이제 나와도 쉽진 않아요. 나와도 쉽지 않은데 또 재밌는 점도 있어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 테고, 아무튼 뭐 오늘의 잡소리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잡소리로 찾아올 테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